2001년 5월에 26주 조산한 크리스토퍼 더프리가 생존했을 때 의사들은 놀랐다. 아이가 태어날 때의 몸무게는 900g이 채 안 되었다. 그러니 의사들이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게다가 크리스토퍼의 생모가 임신 중에 헤로인 등 마약을 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마약에 노출된 상태였다. 의사들이 검사해보니 아기에게서 헤로인 양성 반응이 나왔다. 크리스토퍼는 생후 5개월이 되었을 때 플로리다의 한 양육기관으로 보내졌다. 그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 아이는 2002년 8월, 생후 1년 3개월 때 뉴햄프셔에 살던 큰고모 크리스틴의 집으로 옮겨졌다. 10개월을 양육기관에 있었던 것이다. 고모는 평소 크리스토퍼의 친부모와 별로 연락하며 지내지 않아 아이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문득 크리스토퍼의 소식이 궁금해 연락해보니 아이가 양육기관에 있는 것이었다. 그때 양육기관의 담당자가 아이의 상태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크리스토퍼는 앞을 볼 수 없었고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자폐증까지 앓고 있었다. 아이의 인지 능력은 상당히 낮았다. 그때 크리스틴은 기도했다. 막상 자기 핏줄이 양육기관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8개월부터 8살까지 난 자녀가 4명이 있었다. 여러 신체장애를 가진 크리스토퍼를 데려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응답을 주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리라. 결국 그녀는 크리스토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정했고 스티븐과 크리스틴 더프리 부부는 플로리다로 날아갔다.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3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부부의 자식으로 정식 입양했다. 이 결정에 대해 크리스틴이 밝혔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슈퍼엄마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많은 가족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아이들은 크리스토퍼를 사랑했고 우리는 크리스토퍼가 독립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4세가 되었을 때 치료를 위해 음악을 배우던 과정에서 음악교사는 아이가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크리스토퍼는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고모 가족과 8일간의 호프 선교 여행 중 음악 담당자가 크리스토퍼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었고 아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성가를 불렀다. 실제로 크리스토퍼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은 별로 없었지만 음악을 할 때는 활발했다. 그리고 10세 때 크리스토퍼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가를 불렀다. 곡 제목은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져 수백만이 보았다. 현재 그의 공연 영상들은 누적 조회수 6,500만을 기록하고 있다. 또 크리스토퍼는 10세 때 장애 인식의 날에 열린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 전 펜웨이 파크에서 모인 수만 관중과 수십만 TV 시청자가 보는 가운데 당당히 국가를 불렀다. 크리스토퍼는 음악을 선택한 것에 대해 밝혔다.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 이벤트에 있으면 음악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2020년 크리스토퍼는 장애인 옹호를 위한 봉사활동 목표를 밝혔다. 그리고 미션 파서블이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매주 한 번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 방송에서 그가 역점을 두고 있는 메시지는 장애는 불편한 것일 뿐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마음의 눈을 열 때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짬 쉼터 제공.